예,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리눅스는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를 통해서 짧은 영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리얼 리눅스의 송태훈 강사입니다. 예, 리눅스는 무엇인가요? 리눅스에 대한 역할은요, 그 전에 리눅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어요. 짧게 말씀드리면 어떤 서버 용도라든지, 인베디드 시스템, 뭐 세탁기, 냉장고, TV 뭐 이런데, 또 차량용 이런 쪽에서 다양한 곳에서 특히 산업에서 많이 쓰인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쓰임새보다는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리눅스가 뭔지, 리눅스를 뭐 보통 설명을 할 때 윈도우 운영체제, 맥 OS 운영체제 이런 것과 비교해서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윈도우라든지 맥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운영체제로서의 어떤 친숙함이 많이 있는데 리눅스를 그것과 비교한다면 누가 리눅스를 써?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눅스는요, 아무래도 산업에서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객들이 쓰는 어떤 데스크탑 PC라든지, 그리고 또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좀 친숙하게 보기는 힘듭니다. 좀 산업에서 많이 쓰이고 차량 안에 들어가거나 뭐 세탁기 안에 들어가거나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식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공장 안에서 쓰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B2B 플랫폼에 많이 적합한 운영체제라고 볼 수는 있어요. 좀 서버, 뭐 카카오톡 서버, 뭐 네이버 서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리눅스에서 구동되고 슈퍼컴퓨터 이런 것도 다 리눅스에서 구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업에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윈도우라든지 맥과 당연히 동일 성산에 있는 운영체제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요 부분이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좀 체감이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눅스 자체에 대한 역할을 이제 그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운영체제, OS에 대한 역할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죠. 카카오톡, 크롬 브라우저, VI 에디터,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특히 리눅스에서는 어떤 거 구동시키나요? 엔진엑스, 아파치 톰캣,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MySQL, 그리고 뭐 포스트그레스QL, 뭐 이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리눅스에서 구동을 시킬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하고,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결국에는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모바일 서버에서 구동이 됩니다. 노트북에서도 리눅스를 쓸 수 있고요. 데스크탑에서 리눅스를 쓸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리눅스를 쓸 수 있고, 서버에서도 리눅스를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서버죠. 예, 우리가 뭐 AWS를 쓰든 GCP 클라우드를 쓰든 안 그러면은 일반적인 물리 서버를 가지고 사용을 하든 서버 역할에서는 대부분 리눅스를 많이 쓰기는 합니다. 물론 배포판은 다양하긴 하죠. 뭐 CentOS를 쓰기도 하고 우분투를 쓰기도 하고 다양한 배포판들. 배포판이라고 하면 윈도우로 따지면 윈도우 XP냐 11이냐 뭐 윈도우 어떤 그 배포판 버전이냐를 따졌을 때 이렇게 같은 윈도우에도 다른 버전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리눅스도 똑같은 리눅스지만 우분투 배포판이 있고 데비안 배포판이 있고 페도라가 있고 센트가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리눅스는 어떤 서버 컴퓨터에서 많이 구동되기 마련이긴 하죠. 인베디드 시스템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하드웨어 위에 리눅스가 구동될 수 있고 그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구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은 이 하드웨어 자원이라고 볼 수 있는 CPU나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그리고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상식적으로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접근 방법. 이해하기 가장 쉽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전에서 응용하기 좋은 건요. 이렇게 상식적인 레벨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어떤 드릴다운 방식, 예, 이런 탑다운 방식, 이런 방식의 사고방식을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또 공부를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처음 만났을 때도 상식적인 접근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적으로 다가간다던가 이런 것들로 나아갈 수가 있겠죠. 실제 리얼 리눅스 안에서의 수업들도요 전부 다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런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들을 만약에 봤을 때 카카오톡은 어떤 하드웨어 자원을 쓸까요? 일단은 네트워크도 써야 되겠고요. 디스크도 써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채팅을 오가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채팅의 내용이 저장이 돼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스크도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과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필요할 겁니다. 근데 이런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이 만약에 디스크와 네트워크를 쓰기 위해서 각자 알아서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하드웨어 자원인 디스크를 무조건 쓰긴 써야 되니까 이 디스크는 종류가 많겠죠. 삼성에서도 디스크가 나오겠지만 다른 회사들에서도 디스크가 나올 거예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 뭐 인텔에서도 네트워크 카드를 만들 거고 뭐 프리스케일에서도 네트워크 카드 만들 거고 다양한 회사에서 네트워크 카드를 제조할 겁니다. 네트워크 카드 하드웨어 버전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을 거고 모델도 여러 가지 모델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모델들마다 버전들마다 다 코딩을 해서 이런 하드웨어 자원을 액세스하고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카카오톡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전 세계 수많은 어떤 네트워크 카드, 전 세계 수많은 디스크들을 전부 다 고려해서 C 언어 프로그램을 하고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하고 하드웨어 자원을 액세스하고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렇다고 디스크하고 네트워크 없이 내 카카오톡이 구동될 수는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 우리의 어떤 리눅스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배경. 그렇다면 이런 디스크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게 꼭 카카오톡만 있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VI 에디터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디스크라든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프로그램들도 똑같이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똑같이 만약에 디스크와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코드를 똑같이 짠다면 중복되겠죠, 또. 예. 같은 고생을 다른 프로그램들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코드도 굉장히 복잡해질 거고요. 문제들도 많을 거고, 중복되는 양도 많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C 언어 코드로 된 리눅스 커널이라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똑같은 프로그램이에요. 다만 조금은 특수한 프로그램일 뿐인 거죠. 그리고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엔진엑스가 됐든 아파치 톰캣이 됐든 MySQL이 됐든 포스트그레스QL이 됐든 그런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됐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크롬 브라우저라든지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됐든 간에 모두 다 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 C 언어 프로그램을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CPU가 됐든 메모리가 됐든 디스크가 됐든 네트워크가 됐든 하드웨어 자원이 어떤 종류의 모델이 됐든 버전이 됐든 상관없이 리눅스에게만 물어보면 되게끔 중간 역할자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리눅스는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디스크를 지원해야 되고요. 많은 네트워크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개발자들, 몇천 명이 넘는 개발자들이 함께 협업을 하면서 리눅스 커널이라고 하는 C 언어 코드를 함께 코드 짜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업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리눅스에게만 물어보기만 하면 돼요. 나 네트워크 쓰고 싶은데 네트워크 써도 돼?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읽고 싶어. 난 네트워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송하고 싶어. 라는 것들을 리눅스에게 그냥 요청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리눅스의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카카오톡이 리눅스에게, 브라우저가 리눅스에게 이런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방식을 뭐라고 할까요? 혹시 아시나요? 자, 물어보는 방식을 뭐라고 말하게 되냐면 시스템 콜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게 시스템 호출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시스템 콜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오픈, 리드, 라이트 라는 방식을 통해서 모든 하드웨어 자원들을 대부분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트워크를 쓰고 싶어. 네트워크를 오픈합니다. 물론 오픈이라는 시스템 콜 대신에 소켓이라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오픈 동작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하드웨어를 오픈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ead나 write를 통해서
어떤 게 됐든, 그러니까 디스크도 리드라이트, 네트워크가 돼도 리드라이트, USB가 돼도 리드라이트, 뭐든지 리드라이트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끔 심플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리눅스를 사용했을 때 굉장히 편리하게 하드웨어 자원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원리로 사용하게 되는 거고, 리눅스를 쓰는 이유, 그 리눅스가 어떻게 보면 편한 이유가 이런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든 리드라이트로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첫 번째로 회사에 들어가서 작업했던 게 이 폐알량 기기, 이 병원에서 쓰게 되는 조그만 기기가 있었어요. 폐알량 기기, 폐알량 측정 인터페이스 기기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다가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을 했었는데요. 약간의 인베디드 시스템 프로그램이죠. 요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기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거나 그리고 쓸 때도 전부 다 리드 라이트, 오픈 리드 라이트를 통해서 제어를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하드웨어 자원들에 대해서 심플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중간 역할자를 해주는 게 리눅스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하자면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역할과 두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관리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전부 다 하드웨어 자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첩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누군가를 이제 충돌이 날 수가 있겠고, 자원을 서로 쓰려고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을 쭉 관리하는 부분과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리눅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눅스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심플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리눅스에 대해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리눅스에 대한 역할 두 가지로 요약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어플리케이션들을 관리하는 것과 하드웨어 자원을 관리하는 것. 특히 어플리케이션들이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려고 했을 때 시스템 콜이라는 아주 단순한 방식을 통해서 리눅스가 하드웨어 자원을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친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리눅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하게 요약해서 알아보는 영상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혹시 질문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